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이광태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북방문화와 맥을 잇다 칼럼 시리즈 네 번째 섹션 중앙아시아 과거에서 미래로 GP를 맡고 있는데요.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몽골, 만주 이러한 족들이 이민족들이 중국을 정복해서 원나라, 청나라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이제 중국 역사학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청나라의 역사, 청사 편찬 작업과 그 배경이 된 그러한 이제 20세기 초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게 나라 이름에 무슨 서, 사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뭐 한나라 시대 한서, 당서,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명나라 이럴 때는 원사, 명사 이렇게 역사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청사로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청사가 아직 없고요. 청사에는 원고를 뜻하는 고자를 붙인 청사고의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청사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공식적인 청사로 볼 수 없다고, 그리고 원고의 그런 지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2001년 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002년부터 국가청사찬수공정, 줄여서 청사공정,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죠. 이를 출범시키고 2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곧 이게 완성이 돼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21세기에 청나라 역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이 중국 왕조의 역사 편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역사 편찬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역대수사 또는 관수정사라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호칭이 붙어 있는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라고 하면 그 제너레이션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을 때 역사 편찬을 하는 것이죠. 네. 그 어떤 역사를 편찬할까요? 자신의 역사가 아니고 앞의 왕조의 역사를 편찬합니다. 이렇게 편찬된 그 왕조의 역사를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왕의 역사인 기 부분과 개인의 역사인 전의 부분을 합쳐서 하는 독특한 양식에 따라서 역사를 편찬하고, 이것을 이제 보통 아주 공식적인 역사에서 정사로 이렇게 지칭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정사의 편찬이 단순한 역사서의 작성이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정치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가 집권했을 때 이전의 왕조사를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왕조 질서가 종말이 되었다. 여기서 끝났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국가 예식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왕조가 고대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다음에 춘추 전국을 지나서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중국의 이제 정통 왕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또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국가 공인의 왕조사를 뜻하는 정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25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6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24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24사가 이제 청나라 1755년 중국 걸륭제 청나라 시기의 사고전서라고 하는 당시에 현존하는 모든 중국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만든 그 사고전서에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24개가 확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25사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추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청사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역사이지만 원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청사고를 추가해서, 왜냐하면 명사까지가 24사거든요.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니까 청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청사고를 넣자 해서 25사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1970년에 중국의 공식적인 에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화서국 표점 교감본이 이제 청사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욱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해서 바탕이 된 거라고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청사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해당이 되냐? 신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사,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원나라의 역사인 원사가 아니고 거기에를 새롭게 신자를 붙여서 새로운 원나라의 역사인 신원사가 공식적인 역사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런 공식적인 역사의 발표의 원칙에 따르자면 정사는 25개인데 청나라의 역사는 빠지고 원나라의 역사만 2개가 생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사고, 신원사 이런 것들이 반포가 되고 설명이 되었던 게 1910년, 2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1910년부터 일제 치하이기 때문에 암흑 시기였죠. 일본 식민지 시기였지만 중국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설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혁명을 주도한 순원, 손문, 우리 한자어로 손문이라고 하는 순원이 신해혁명을 지도하고 또 그러한 일으키면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안스카이, 우리 국사에도 많이 나오는 원세계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위안스카이가 그 당시에 중국의 북경의 청나라의 이제 대신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었고 서로 협상 과정에서 위안스카이에게 총통 자리를 내줍니다. 그 위안스카이가 1915년에 불과 혁명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스스로 황제를 선언하고 곧이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군벌이 돼서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싸우는 거는 실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면서 정권이 9번, 내각이 24번, 총리가 26번 교체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역사를 편찬하고 반포하는 것은 중요한 정통성 강화의 도구가 되었다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새롭게 성립된 중화민국이 청나라의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사고가 1914년 시작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되고 예산이 끊겼다가 들어왔다가 이러고 또 사람들이 떠났다 들어왔다 이러면서 제대로 청사의 이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왕조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1927년에서야 청사고의 이름으로 출간이 되게 되고요. 청사고의 편찬 책임자였던 자오 얼쉰이라고 하는 학자는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발간기에서 정말 미완성의 작품이고 오류가 거칠고 엉성한 부분을 후대인들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청사고가 중국의 정사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1928년에 북벌을 통해서 중국을 통일한 장개석,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청사고가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그 청사고의 지필진들이 주로 청나라 관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해혁명, 1911년 신해혁명과 그 주동자들에 관해서 반란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또 반대를 하죠. 그래서 청사고가 청사로 남지 못하고 대신에 그 후에 이제 국공내전 이후에 이제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고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가 성립이 되면서 각각 정통성을 내세우는데 청사 편찬을 시도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965년에 주은래, 조언라이 당시 총리의 주도로
이게 청사 편찬이 시도가 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요. 대만에서는 1961년에 이제 청사고를 정리해서 8건짜리 청사가 만들어지는데 좀 오류가 많다 해서 역시 과연 대체한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와 달리 신원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원나라의 역사는 왜 갑자기 25사에 들게 된 것일까요? 이 신원사에 대해서는 그 신원사를 쓴 커샤오밍, 가소민이라고 하는 분의 좀 저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고 제국인 중국의 왕조였죠. 원나라의 역사서 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설 때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라고 해서 좀 그거를 시도하려고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나라 시기가 되면 청나라와 원나라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죠. 이민족이 중국 전체를 통치한 왕조였다. 또 중국의 일부가 아니고 중국 전체, 북중국과 남중국을 다 통치하는 왕조였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청나라의 학자들이 원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원사에 급하게 편찬이 된 원사를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전통 중에 하나로 또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커샤오미라고 하는 신원사를 쓰신 분 자체가 신원사를 보면 청나라의 관직에서 오랫동안 봉직한 이유에서인지 시종일관 자신을 청나라의 신하 또 청나라는 우리의 왕조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나라의 신하를 자칭했는데 어떻게 중화민국에서 공식적인 정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사고는 완성이 안 되고 있었고요. 신원사는 1919년에 완성이 되었죠. 그러자 청사고를 기다릴 수 없었던 중화민국 총통이었던 서세창, 중국어로 슈창이라고 하는 그 총통이 중국 정사의 하나로 신원사를 편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중화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침략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20년대는 일본이 특별히 러인 전쟁 이후에 만주 지역에 또 장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에는 산동에도 진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군벌 중에 만주에 있었던 봉천 펑티엔의 군벌이었던 장장림, 중국어로 짱쪼린을 지지를 했고 그런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할 중국 측 인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커샤오민이라는 이분이 이제 청나라 신하 출신이시고 중화민국 정부가 건설된 이후에는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본의 어떤 그런 유학을 가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본의 동경제국대학교에서 1924년에 박사학위를 수여를 하게 됩니다. 신원사를 써서 훌륭하니 박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이제 그 뒤에 배경을 보시면, 당시에 이제 동경제국대학교에서는 신원사가 좋은 책이지만 박사 학위를 수여할 뜻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중 일본 공사였던 오바타 유키치라는 인물이 이거를 이제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후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봐서 중국인의 어떤 반일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친일 인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실제 1923년 시작된 이제 동방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중국 측과 일본 측의 문화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반일 감정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에 커샤오민을 이제 중국 측 위원장으로 세우고요. 어쨌든 이런 그런 일본의 지지를 통해서 또 신원사가 중국의 정사로 편입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중국의 현재 이 청사 편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청사고, 신원사라고 하는 두 책에 대해서
편찬 과정과 함께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첨예하게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특별히 대만이라든지 홍콩 문제, 신장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통성이라는 측면, 통일 국가로서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청사 편찬, 여지껏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1910년대에 시작되어서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청사를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제 완성을 함으로써 뭔가 이 중국의 정통 국가로서, 특별히 그 당시에 청나라 또 원나라 그런 이민족이 이렇게 다스리던 그러한 사상 최고 영토의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성과를 현대 중국에서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에 청나라가 중화민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혼란스러웠던 근대 중국의 역사 전개를 떠올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역사 관점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와도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화민국이 청나라 역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또 한족 민족주의가 어떻게 투영이 되었는지,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러한 청사 공정 과정에서의 중국의 입장과 또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